빼고 말이죠. 아 진짜 이게 4.2정 내용이요. 이게 사실 내용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이게 다 했던 내용들을 다시 쭉 하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과제 같은 걸 제가 한번 드리고 이거 14장을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든 뉴럴레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2장 3장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못할 거면은 이걸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아니 이거 아니었다. 이걸 한번 보고 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우스 적분 한번 보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사실 보면은 우리 그 이제 인공지능가이나 뭐 이제 AI 엔지니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초반에 그랬다고. 항상 C랑 자바나 뭐 파이썬 이런 게 싸우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자바가 뭘 하냐? 메모리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메모리 뭐 가브리 컬렉션 언제 로딩 될지도 모르면서 뭔 코딩을 하냐. 그러니까 항상 C랑 자바랑 싸운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AI나 이런 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 때문에 이제 이 GPU에 쓰면서 확 올라오면서 두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SGD도 모르고 모멘텀 함수도 모르면서 무슨 최적화를 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쪽에서 아니 다 만들어 준 거 우리가 잘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다 이해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싸움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학도 똑같아요. 수학도 사실 그렇죠. 민콥스키 공간을 이해하려고 내가 상대성이나 뭐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식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식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근해 공식을 내가 뭐 유도 과정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써먹는 거지. 그래서 사실 애매하긴 해요. 이게 의미가 있냐 없냐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애매해서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면은 할까 말까 하면 보통 사람들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직관의 영역을 한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우스 적분은요. 이거는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에 나온 역사가 되게 길어요. 역사가 되게 긴데 어쨌든 저런 식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죠. 예. 이거 적분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뭐지? 일단 당장 지수함수 적분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안 보이나? 이쪽으로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신 분 없잖아요. 이 사인 함수가 그렇죠? 테일러 급소로 하면은 뭐 이제 뭐 무한 항이 나오는데 이거의 원래 이거 원리가 뭐예요? 이거 원리가 이거잖아요.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가 요거의 길이 그죠? 이거 뭐 y 이거 x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의 b가 그죠? 요 세타가 일정한 속도로 한 바퀴 돌 때 요거랑 요거 길이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이 식인 거잖아요. 요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고 뱅글뱅글 도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이미 일단 얘가 움직이는 거하고 얘가 움직이는 거 사실 뭐 논리니어긴 해요. 논리니어긴 하지만 우리가 이 함수나 이 함수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적분을 하거나 우리 적분을 정해놨잖아요. 이미 뭐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얘를 미분하면 얘 마이너스 얘가 나오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는 이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걸 미분하면 또 뭐가 나와요? 또 지수함수가 나와요. 이거 미분하면 또 뭐가 나와요? 또 지수함수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그죠? 이거 미분하면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지수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적분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게 문제가 돼요. 저런 적분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우 적분 한번 봐요. 이 과정을 어떻게 대치해서 푸는지 한번 봐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얘를 i로 두는 거죠. 자, 이걸 적분을 못 하겠으니까 일단 이걸 i로 둬요. 이걸 i로 두고 그러면은 얘를 제곱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를 i로 두고 이런 방식을 만들어낸 게 참 대단하긴 하죠. 네. 더 크게 합시다. 네,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i로 두고 그죠? i를 제곱을 해요. 그러면은 제곱항이 생기죠. 얘를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를 두 번 하면 이 제곱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변수를 두 개로 쪼개요. 하나는 x, 하나는 y로. 보이시죠?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은 적분은 뭐죠? 앞에 항은 거죠. 앞에 항은 뭐예요? x에 대한 식이죠. 여기 뒤에는 y에 대한 식이죠. 서로 독립이란 말이에요, 그죠? 서로 변수가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그냥 합쳐버릴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x 얘네는 서로 독립이니까 지수함수 공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그죠? 지수는 곱하면 어때? 지수 위에 있는 지수 함수에 있는 승이 더해지잖아요, 그죠? 2의 제곱, 2의 4의 그죠? 3이면 5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dx랑 dx 언놈 먼저 적분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뭐 문제 해결된 게 아니잖아. 뭐 더 복잡해졌네.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 잘 봐봐요. 여기서 막 본 것 같죠?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그래? 원의 방정식은 상수로 나오잖아, 그지? 그래? 이거를 그러면은 원의 좌표계를 바꿔보자.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좌표계를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그죠? 가로 세로가 있으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여기 점을 하나 정의한다 그러면은 x랑 y 이변수로 여기를 정의를 하죠, 그죠? 근데 극함수는 그죠? 극좌표계는 그죠? 여기가 하나 여기 있으면은 요거 길이 요 r 그죠? 요거 하고 세타 요 두 개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원형좌표계죠, 그죠? 이거 예전에 되게 인기 있는 그 과학 걔 이름 뭐야? 궤도. 그래, 맞아. 이 사람이 한창 유튜브에서 이걸 유행어 같은 걸로 하더라고. 귀신님 저 지평 좌표계를 어떻게 고정하셨나요? 지구 돌고 있으니까, 그죠? 서로 그 아스트랄계하고 그죠? 물질계하고 다르니까, 그죠?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그래서 극좌표계로 바꿔요. 잘 안 보일까봐 합니다, 그죠? 화면은 잘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바꿉니다, 그죠? 그러면은 x는 그죠? x는 뭐예요? x랑 이제 그 좌표계를 바꿔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x, y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극좌표계로 바꾸려면 그죠? r하고 세타로 바꿔서 넣어야 되잖아요. x랑 y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x는 뭐야? 여기가 x죠? 여기가 y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극좌표로 바꾸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r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r이 요걸로 하려면 코사인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r 코사인이 그죠? r분의 x 아니에요, 그죠? 그죠? r분의 x인데, 그죠? 여기다가 r 곱해주면은 x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동일한 원리로, 그죠? y는 r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그래서 x랑 y를 바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봐봐요.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정의역이 원래는 적분 구간 보세요, 위에.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잖아요, 그죠? x라는 게 사실 주어지는 게 정의역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인 거죠. 이렇게 정해지니까. 근데 극좌표계로 하면 어떻게 돼요? r 길이는 어때요? r 길이는 무한대죠. 0에서부터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죠? 예. 마이너스 무한대로 좀 웃기긴 한데,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좀 웃기긴 한데, r은 어쨌든 0에서 무한대까지 가고, 그죠? 세타는 어때요?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그죠? 예, 라디안이긴 하지만, 예. 그 단위원 기준으로 요 둘레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면 2파이 r이잖아요. 이제 2파이잖아요. 2파이 r이 1이니까, 그죠? 요 길이가 2가 된다. 2파이가 된다고요, 그죠? 이게 단위원 기준인 거죠.
그래서 세타가 2파이다. 그러면 아유 뒤에 감사하자. 예, 일단 이게 지금 전 단계예요. 예. 그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좌표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있죠, 요거.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면적 그죠? 요 면적. 적분을 할 면적.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자, 면적이 그럼 어떻게 바뀌냐? dx랑 dy가 왜 이렇게 바뀌나 보자. dx랑 dy를 면적에서 보자고요. 미소 면적이라고 보죠. 왜냐면 우리가 미소 면적이라는 게 결국 어떤 거냐면은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면적을 구하고자 한다고 치면 여기 면적을 구하고자 한다고 치면 너무 작나? 요거 면적을 구하고자 한다고 하면 여기가 x일 거고요, 그죠? 요거만큼 이동해서 여기 델타 x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y고 여기가 y고 여기가 이게 델타 y라면 여기가 y 플러스 델타 x 델타 y 여기가 델타 x니까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그죠? 요 면적을 구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에서 그냥 델타 x 곱하기 델타 y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면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극좌표에서는 이렇게 뭔데 안 되잖아, 그죠? 지금 좌표를 바꿔놨잖아요. 그럼 얘 면적을 구하려면은 극좌표계로 구해야 되는데 극좌표계에서 주어지는 게 r R4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되게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극좌표계는 내가 좌표를 옮김으로 인해서 요 한 점이죠. 요 한 점에서 요 점을 정확하게 직선으로 옮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R이 변경되는 거하고 세타를 변경해서 여기에 옮겨 놓는데 그러면 세타도 바뀌고 R도 바뀌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적분하는 게 결국은 똑같은 문제로 가는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데 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무한히 큰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저기 밑으로 가져가는 거죠. 밑으로. 마치 태양이 빛을 쬐는데, 그죠? 빛을 이렇게 쬐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요거 여기라고, 요 점이라고 점.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얘를 확대를 해보면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빛이 동일하게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가 델타 x였고 여기가 델타 y라고 생각을 하면 요게 요 길이가 r d 세타가 될 거고, 그죠? 그 길이가 dr이 될 거예요. 요 높이가 dr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꾸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무지막지하게 d세타도 뭐 극소로 가져가고 r도 극소로 가져가면, 그죠? 사각형 넓이하고 이 호의 넓이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무한으로 가져가면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하면은 식을 다시 쓰는 거죠, 이렇게. 네, 식을 이렇게 다시 쓰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세타랑 요 안에 있는 요 식은 완전히 독립이니까, 그죠? 세타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그죠? 여기가 이해되시죠, 다? 예, 그죠? 세타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 얘만 적분하면 되죠. 얘 적분하고, 세타는 뭐 어차피 상수니까, 그죠? 2세타가 되고, 그죠? 얘는 상수잖아요, 그죠? 상수니까 적분하면 2세타가 되는 거고,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난 분명히 이거 풀려고 갖고 왔는데 문제 똑같네, 그죠? 적분 구간만 바뀌고 문제 똑같네. 예. 그러면 r을 뭔가 더 치환을 해주는 거, 치환해줘야죠, 그죠? 예. 치환하는 거지. 왜냐 아까랑 다른 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해. 아이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해. 그러니까 u를 마이너스 r 제곱으로 치환을 해요. 얘를 u로 주는 거지. 그러면 du는, 그죠? du는, 그죠? 둘 다 미소를 구하게 되면은, 그죠? 미분을 하게 되면 du는 이렇게 되죠. 앞에 내려오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럼 rdr이 요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되는 거죠. 그러면은 11은 아까처럼, 그죠? 예, 요거 있죠, 요 dr 여기 여기 dr 있고, 그죠? 요 rdr이 요걸 치환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나올 수 있죠. 예. 일단 링크 다 드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이거 안 보실 것 같아요, 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 적분하는 거는 쉽잖아요. 어차피 이거 일변선 저기 지수함수도 아니고 그냥 변수니까 일차함수니까 그죠?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이해되시죠? 여기 지수함수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 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적분하니까 파이야, 파이. 예. 신기하죠, 그죠? 예. 뭐 극좌표기로 풀었으니까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우리가 원체 풀고자 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죠? 예. 예, 신기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루트 씌워서 파이를 내보내. 이게 가우스 적분이에요. 요거를 머릿속에 가져 두시고요.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거랑 뭔 상관이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노말 분포를 왜 저런 식으로 글을 쓰게 돼? 노말 분포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란 게 저런 식을 왜 우리가 만들어냈고 왜 저거를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저게 지금 4.1장 그죠? 4장 첫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4장 첫 내용이 그죠? 로지스틱 펑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죠? 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란 말이에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건데 뭐 아니면 도예요. 일단 K가 2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우리는 얘 아니면 쟤예요. 그러니까 얘가 될 확률. 그러면 반대쪽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쪽 뭐 내가 만약에 클래스가 2개가 있어. 여기 올라올 확률이 1이 여기 P예요. 그럼 얘는 뭡니까? 1 마이너스 그렇죠. 1 마이너스 C1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전체가 확률 분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풀게 돼. 이걸 할 건데 이걸 풀 건데 이거가 그럼 우리 여기 봐봐요.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를 x축이라고 보자고요. 여기를 x축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x다 그죠? 그럼 여기가 x일 경우에 여기 비율 어떻게 돼요? 그거 보자. 아, 이건가? 뭐였지? 이거나? 아, 여기서 살짝 그거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요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결국은 확률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져? 비율로 주어져. 비율로. 그러니까 밑에 거 하고 위에 거 하고 비율이 바뀌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우리 시그모이드 얘기 많이 들었죠. 시그모이드가 왜 나오는지 설명하려고 제가 이거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컨티뉴어스 여기는 뭐 ML로 푸는 거 막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어머나.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느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원래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뭐 C1으로 떨어질 확률을 P라고 하자. 그러면 C2로 떨어질 확률은 1-P죠. 그럼 요거의 비율은 뭐냐면 이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 이거거든요. 사실 그 경계면을 푸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오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즈를 풀려고 하다 보니 얘는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이게 선형 문제니까 우리가 그 경계면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 사실 그래요. 애매한 구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만약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치면 만약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얘가 0보다 클 경우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얘가 0보다 클 경우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얘를 0.5라고 보면 되잖아. 0.5. 그럼 뭐 어디로 가요? 가는 데 없죠. 그러니까 0.5보다 얘가 커야 돼요. 0.6이다. 그러면 이거 0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0보다 커. 1보다 크지. 1보다 크지. 얘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C1으로 가고 얘가 1보다 작다. 그러면은 C2로 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비율. 요걸 먼저 보고 합시다. 이거 내가 어디 붙여놓고 갔을 텐데 이건가? 설명이 되게 잘 해놨더란 말이죠. 예.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방금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있는 거고 그죠? 이게 좀 어려운 이게 odds라는 게 우리한테는 없는 표현이에요. odds라는 게 사실 없고 likelihood도 우리한테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odds나
likelihood 개념 받아들일 때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이나 이런 애들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약간 좀 선 나눈 거 이런 거에 개념이 많이 없긴 해요. 일본 가서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본에 가면요 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알아요? 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칼 사러 갔단 말이에요. 식칼 사러 갔는데 우리는 칼이라는 종류 여러 개 있잖아요. 과도도 있고 식도 칼이 많잖아요. 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는데 나이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나이프는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거 외래어니까 나이프 말고 칼이 있을 거다. 지금 내가 나이프를 차려고 나이프는 우리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잖아. 왜 갖고 나이프라는 단어를 미군이 갖고 왔으니까 미군 입장에서 단검 그거 착검할 때 그거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나이프라고 나는 나이프가 아니고 칼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칼이 없어 진짜로. 없어. 일본은 칼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불편하니까 그거 생각한 것 자체가.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칼 맞아 죽었고 저 아버지도 칼 맞아 죽었는데 칼의 생각 자체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칼이 입 밖에 안 꺼내. 그냥 사무라이가 그냥 휙하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문명이 들어오면서 나이프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문명인으로서 문명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자유민주주의나 이렇게 주입이 된 거니까 나이프라는 단어를 그냥 외래어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되게 애매하다. 우리는 그대로 단어가 없어요. likelihood라는 거는 확률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 나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여러분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주체적인 발상이에요. 내가 이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굉장히 서양 마인드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어쨌든 얘가 길어지네. 어쨌든 그래서 오드라는 게 우리라는 개념은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이 얼마나 이 비율이거든 비율. 그래서 얘는 유닛이 없어요. 여튼 자 로짓은 뭐냐? 그럼 로짓은 그냥 딱 쪼개놓은 로그 it이에요. 그걸 로그한 거야 그냥. 우리가 맨날 로짓 읽으니까 모르는 건데 로그 it이야. 왜냐면 어드를 로그한 거예요 그냥. 왜 로그를 하냐면 로그 함수를 로그 함수에 넣고 나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로그는 조그만 차이가 큰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를 집어넣고 또 로그 집어넣으면 좋은 게 뭐냐면 로그가 만약에 이 오드 곱하기 오드 곱하기 오드 곱하기 오드 곱하기 하면은 전부 다 멀티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죠? 오드 곱하기 오드 곱하기 오드 곱하기 하면 전부 다 곱하기 계산이잖아요. 컴퓨터한테는 여러분 하드웨어 좀 컴퓨터 구조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몇 배 커요. 100배 이상 커요. 100배 이상 크단 말이에요. 100배 가까이 크단 말이에요. 요즘 많이 좋아져서 뭐 몇십 배인데 어쨌든 멀티플리케이션 무조건 커요. 계산량도 많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로그를 우리가 하게 되면 로그를 취하게 되면 오드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가 연산이 어떻게 뭘로 취향이 돼요? 더하기로 취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식이 여기 쭉 나오는데 그죠? 식이 쭉 나오는데 이걸 볼까요? 판사하지 말고 봅시다. 그래서 얘가 로짓이에요. 얘가 로짓 함수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생긴 게 여기 로짓 함수예요. 그죠? 여기에서 시그모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로그짓 함수인데 자 그러면 로짓 함수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확률이에요. 확률. 우리가 observation 할 수 있는 건 확률이잖아요. 확률을 가지고 로짓을 얻어내야 돼. 오드를 얻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짓하고 그 probability는 역함수 관계, 역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시그모이드랑 로짓이야 역수 관계이긴 한데 어쨌든 확률을 가지고 우리는 어드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p밖에 없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게 뭐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선 끊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가 막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레이블을 여기 갖고 있고 여기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P인데 그죠? 이 P인데 P가 결국 확률을 뭘 거냐를 보고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얘는 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P를 갖다가 이 식으로 만드는 거지. 지금 우리가 확률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비율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봐봐요. 보자. 이거잖아요. 요거가 L이라고 두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P에 대한 함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L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X의 Z승이 Y잖아요, 그죠?
그러면 ln의 미수가 뭡니까? 2죠, 그죠? 예, 그죠? 그죠? 그러면은 2의 l이 요거잖아, 그죠? 뭐나? 2의 l, 그죠? 이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풀면 그죠? 그럼 p는 이렇게 되고. 아이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식이 나온다고. P로 뽑아내고, 그죠? P로 1 플러스 L 이건데, 그러면은 그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죠? 이해되시죠? 뭐 빠졌나? 아,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네. 그죠? 얘가 마이너스네. 그렇죠? 그럼 이 식이 맞죠, 그죠? 예? L만 마이너스. 그게 왜 그러냐면 식이 요렇게 요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여기 식이 요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L로 나눠 버려 전부 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안 돼? 그죠? 응? 1로 나눠야 되는데. 맞는데 이거. 응? 맞잖아. 맞네. 깜짝아. 맞잖아.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1로 나누면 되잖아요. 얘가 1이 그죠? 이거를 요 1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라고. 안 보이나? 그죠? 이렇게 되죠. 시간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풀면 이렇게 되고, 어차피 P는 이렇게 나와, 그죠? 의식이 돼요. 그러면은 봐봐요. 오드하고 확률하고 지금 역함수 관계라고요. 시그모이드하고 로짓이. 그렇잖아요. L 가지고 P 만들고 P 가지고 L 만드는. P 가지고 L 만드는 식이 이거고, L 가지고 P 만드는 식이 이거고, 이 식이 P 가지고 L 가지고 P 만드는 게 이 식인 거고, 그죠? 왜 이걸 썼냐? 뭐 책에 나와 있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게 선 긋는 건데, 우리가 저 오드를 컨스탄트로 두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 구간을 컨스탄트로 두게 되면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의 W는 뭐예요? 0이잖아. 얘의 W는 0이고 얘의 W는 무한대잖아요. 그죠? 둘 다 컴퓨터에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치환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얘가 좀 길어지는데 몇 분 지났냐?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왜 이 짓을 하나 보자고요. 이 짓을 하나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 3개로 쪼개져요. 3개로 쪼개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번이랑 2번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1번이랑 3번을 보는 게 중요한데, 자 가정을 한번 봅시다.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왜 시작하게 됐냐면은 결국 우리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자 우리가 다트에다가 우리가 다트를 던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우리는 확률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확률이란 건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 어떤 사건을 정의를 해야 돼요. 가장 이분한 사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이분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사실 이게 다트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던져서 이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우리가 이게 확률이 사건이라는 건 결국 이게 되게 철학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사건이라는 건 결국 왜 일어나냐면요, 우리 의지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것들은 대부분 랜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는 어떤 의지, 그 웨이트가 어디서 오냐면 어떤 의지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게 그게 다음에 하고, 하여튼 우리가 여기 다트에다가 뭔가를 던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뭔가를 던져. 그럼 우리가 이제 던지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딘가에 던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길 노리고 던지겠지. 여기 제일 높다고 치면. 근데 뭐 여길 노리고 던진다거나 여기를 노리고 던진다거나 던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케이스를 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원점에서 그죠? 내가 원점을 향해서 던진단 말이에요. 원점을 향해서 난 던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원점을 향해서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쪽에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디로 던져? 원점으로 던지죠. 그러면은 어디로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여기 A에 떨어지면은 뭐 점수 얼마, C에 떨어지면 점수 얼마, B에 떨어지면 점수 얼마라고 가정합시다. 확률을 여기 떨어진 확률을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A로 갈 확률이 많을까요? B로 갈 확률이 많을까요? C로 갈 확률이 많을까요? 우리 어디로 던져요? 여기 가운데로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확률을 가정했을 때는 중심에서 그죠? 내가 원래 던지고자 하는 데서 가까운 쪽에 더 확률이 큰 거예요. 그건 자명하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린 지금 이쪽으로 던지려고 하잖아. 그럼 최대한 이쪽으로 가까운 쪽이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죠? 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가정이 없으면 뭐 사실 우리 의지고 뭐고 뭐 나는 가운데 던질 거야 하고 딴 데 던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거리가 똑같아요. 그죠? 여기 떨어지나 여기 떨어지나 여기 떨어지나 점수가 똑같다고 하면 그죠? 점수가 똑같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여기 안으로 못 들어가. 그죠? 그러면은 언넘에 떨어질 확률이 제일 크겠어요. 이 셋 중에. F죠. F에 들어갈 확률이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우고 생각해 보라고. 내가 열심히 던졌어. 열심히 던지고 나중에 점수를 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막 던졌단 말이야. 이렇게 막 던진 걸 이제 나중에 점수를 쭉쭉 내보니까 자 반경이 똑같은 걸 가정해서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네모 여기 점 계산을 해보니까 그죠? 당연히 가까운 쪽이 더 많더라. 가까운 쪽이 더 많을 거다. 그죠? 그다음에 원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내가 네모를 크게 그릴수록 이 점들이 들어갈 확률이 커지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두 개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건을 이제 정의를 해놨고, 그죠?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잖아요. 그럼 떨어질 확률을 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확률을 구하는 게 사실 결국 면적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면적 안에 내가 던진 이 다트 핀들이 몇 개나 떨어지느냐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니까. 요 안에 뭐 100개가 떨어졌다. 내가 1000개 던졌는데. 그러면은 여기 떨어질 확률은 10%. 그죠? 내가 만약에 1000개 던졌는데 여기 이 네모가 만약에 뭐 300개야. 그러면은 여기 떨어질 확률은 3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이게 어디서 와요? 확률이라는 게 결국 어디서 어디에서 온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해놓은 거에서 이 전체에서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확률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정해진 확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하는 모든 확률은 컨스탄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히 접근하는 그러니까 점근선 같은 거지. 좀. 자, 그러면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한 거 나오죠, 그죠? 아까 제가 왜 가우스 적분 했냐면 가우스 적분에서 극적 폐기를 바꾸는 치환 적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거 고등학교 때 나오는데 우리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면 알지, 보이죠 모르잖아.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걸 푸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은 이제 명확하겠죠, 그죠? 요걸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쭉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 면적 구하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 떨어질 확률 그러니까 x축 기준으로 그죠? x축 기준으로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 확률이 있을 거고, 뭐 일단 이런 확률을 가정합시다. 여러분 지금 노멀 분포를 모르지만 우리는 이게 노멀 분포 왜 노멀이냐면 자연계에서 우리가 일어난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점을 다 찍어봤던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겠느냐? 를 유도해 본 거라고.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풀었어야 됐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귀납법으로 풀면 돼요. 그냥 점수 바바박 찍어서 그냥 히스토그램 만들어 갖고 그냥 이 분포의 식은 모르겠고 이 분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해봐야 사람 손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 해볼 수 없어. 그러니까 충분한 만큼의 히스토그램을 뽑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자연계에서 딱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데 이 식은 원래 어떤 식에서 나온 걸까?
자연계에는 이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 그 신이 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찾는 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x 기준으로 그죠? 이렇게 있고 또 y 기준으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y 확률로 그죠? 그러면은 내가 요 확률을 fx라고 두고 요 확률을 fy로 두는 거죠. 그죠? 여기가 y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x라고 가정하면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그죠? 그럼 이변수 함수잖아 그죠? f랑 x, y 그죠? 내가 어딘가에 떨어질 확률 그죠? 이거의 확률 그죠? 요거의 확률이 fx의 이변수 함수잖아요 그죠? 이변수 함수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기대값은 뭐야? 기대값은 요 확률 곱하기 요거잖아 그죠? 맞나요? 기대값은 그죠? 네. 기대값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어진 그 확률 변수 곱하기 그 확률 변수의 그죠? 예. 그 변수로 이루어서 인해서 나오는 확률. 요게 기대값이죠. 그죠? 그럼 이걸 풀어 보자고요. 근데 이거를 풀려고 봤더니 아까처럼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 가우스 적분처럼 생기니까 이거를 좌표계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 그러면 r이랑 세타로 바뀌니까 그죠? 그럼 확률 밀도함수 g랑 gr 세타로 바뀌어요. 그죠? 근데 사실 세타는 안 중요해. 왜냐면 나는 여기를 향해 던질 거지 각도가 중요해? 아니잖아요. 이 면적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적이 중요한 거 사실 뭐 명확하게 얘기하면 거리죠. 거리. 이 r이 지금 극좌표에서 r이 중요한 거죠. 그죠? 최대한 r을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세타는 사실 무방해. 그래서 세타를 빼. 지하로 써요. 그러면은 기대값은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요게 요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풀어 보자고요. 그러면 얘 또 양쪽에 있으니까 지우자고. 그러니까 지금 확률 변수만 그죠? 바뀐 거죠. 이렇게 바꿔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요걸 풀기 위해서 그죠? 예, 미분을 하는 거지. 예. 뭐든 일단 미분해서 빵 만드는 걸 찾는 거야. 그래야 극점을 찾는 거니까 그죠? 미분을 해. 미분을 하면 부분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 곱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x 곱하고 그죠? 요거 그죠? 근데 똑같이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근데 GR은 세타가 없잖아요. 세타 그죠? 맞아요? 세타가 없으니까 얘는 빵 돼요. 자 그러면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애만 남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체인 룰로 쪼개서 쓰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게 x에 대한 변수잖아요. 그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사실 이것도 상수기 때문에 빵 돼버릴 거라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지. 세타가 x고 x가 세타니까 x나 xy가 사실 세타고 그죠? 세타가 사실 xy니까 무관하지 않아요. 그죠? 0이 되진 않을 건데 어쨌든 무관하지 않은 거 알아도 fx라는 시간에 세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풀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x로 먼저 미분을 하고 d세타를 분자로 올려주는 식으로 문제를 바꿨어요. 그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이해돼요? 네, 보통 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 변수가 이제 코릴레이션 이게 확률에도 우리 패턴 인식과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만약 경계면을 찾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만약에 뭐 모자이크 요새 모자이크 복구하는 거 나가고 난리죠. 그러니까 모자이크가 이동해. 그러니까 정지돼 있는 모자이크 말고 모자이크 처리된 동영상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거의 지금 복구 같아요.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수록. 그러니까 그 분산의 그러니까 해당 점 있죠. 요 해당 점에 분산이 많잖아. 이 분산 여기에서의 라이클리후드 구하고 여기에서 라이클리후드 구하고 여기서의 라이클리후드 구하고 다 그러면은 ML로 푸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그걸 이거 되게 간단한 이 방법을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를 이제 뭐 퍼셉트론이니 뭐 그런 걸로 푸는 거지. 모자이크 없애는 건 이미 수학적으로 다 나와 있어 이미. 예. 사실 그렇잖아. 역함수만 존재하면 풀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모자이크라는 게 사실 주어진 한계로만 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극점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3차원, 2차원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없으니까 모자이크 복구가 안 되는 건데 동일한 분산으로 여러 개 차원을 지금 연속으로 밀어넣어주면 얘한테 계산하고 얘한테 계산하고 다 콜레이션 다 구해갖고 그냥 역함수 구해고 역함수 추정해내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변수로 이제 미분을 해. 미분을 해서 식을 이렇게 써. 식을 썼더니 그죠? 그럼 우리는 요게 요건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우리가 요건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치환을 해버려. dx 이거잖아. x가 코사인 세타고 알코사인 세타고 y가 r 사인 세타면 dx는 그죠? dx는 r 마이너스 사인 그죠? 그다음에 dy가 r 코사인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거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갖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죠? 세타. 세타. 그죠? 이렇게. 그죠? 가지고 내려오면 되잖아. 그럼 이 식이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 그죠? 이 식이 되죠? 예. 그래서 갖고 오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 이 식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죠? 자명하죠. 예. 그리고 이건 알죠.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알리 있는 새끼를 다 바꿔 다시. 그래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돼. 아이고, 우씨 뭐야? 오, 잘 만들어놨네. 이렇게 검색이 내부 검색이 되는구나. 오, 잘 만들어놨네. 오, 잠깐만, 이게 맞아? 어디 갔냐? 어디야? 어디까지 내려갔어? 여기 있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이 식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식 잘 보세요. 이 식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13번씩. 12번씩. 그죠? 12번 잘 생각해봐요. 12번씩이 왜 13번씩으로 가는지 감이 옵니까? 약간 좀 귀납적인 이게 주론이에요. 연역적이라기보다 사실. 잘 생각해봐요. fx가 있어요. fx를 미분해요. 그죠? 그걸로 나눴어. fy가 있어요. fy를 미분해요. 그걸로 나눴어. 미분이란 게 결국 뭐예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0km에서 내가 100km까지 가속을 한다고 칩시다. 가속을 하는데 내가 악셀에다가 발을 가만히 대면, 그러니까 엔진이 선형 엔진이라고 치자, 이상적인. 그래서 내가 악셀을 밟고 뭐 초반에 밟았을 때 슈트는 제거 무시합시다. 그래서 밟고 가속이 시작돼. 그러면은 내가 속도가 그죠? 0km 여기 속도고 그죠? 여기 타임이고 여기 속도다 그죠? 여기 속도다 그죠? 이게 일정이 쫙 올라가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리니어하다 그죠? 그죠? 리니어하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악셀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꾹 뉴질러 밟아. 그러면 가속되는 요게 일정하지 않잖아요. 증가하는 게. 요게 그죠? 요게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어떻게 돼?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은 얘도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 이만큼 더 늘어나고 이만큼 더 늘어나고, 그죠? 요거에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상수가 나오잖아요. 컨스탄트 요 차이니까, 그죠? 요거랑 요거의 차, 요거의 차잖아요. 상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게 1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죠? 얘가 지금 만약에 여기 1이야, 2야, 4야, 8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요 사이 1이죠. 요 사이 2죠. 요 사이 4죠. 그럼 얘도 1차 함수가 아니네. 이해돼요? 제곱해서 더 하면 돼.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미분한 값을 여기다 나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머릿속에 감이 이렇게 생기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 x가 그죠? 자기가 내가 지금 그러니까 2차 함수로 해보자. 내가 여기에서 내가 지금 한 1차 미분했으니까 그죠? 내가 지금 증가하는 만큼 이 지금 점 그다음 점 그다음 점 이거 차이를 내가 나눴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만약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 그만큼 많이 나뉘겠죠. 내가 적게 내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고 있어. 그럼 나누기 상수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게 안 변해요. 그냥 동일하게 똑같이 리니어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나눈 값은 내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빨리 변하고 있어. 그러면 많이 나눠지는 거고 내가 적게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적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항상 내가 큰 값은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이 모델 만든 건 여러분 몫인데 큰 값은 크게 나눠지고 작은 값은 작게 나눠져요. 그러면 저 식은 상수예요, 상수. 네, 상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상수지. 네.
비율 일정한 거기다 지금 내 지금 내가 지금 변수까지 다 곱했잖아. 이것까지 지금 다 똑같다는 거야. 상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x랑 y는 독립 변수잖아요. 네.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으니까 한 개만 놓자. 네. 한 개만 놓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저기 있으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고 c를 보내요. 나 지금 결국 나는 x에 대해서 저걸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적분을 하는 거 미분에 있으니까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미분 방정식 없애버려야 될 거.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야 됩니다, 여러분. 미분되는 이런 거 보면 기분 나빠야 돼요. 네. 없애버려. 이보다 적분해야 되겠죠. x를 적분하면 요게 되고 그죠? 이 적분하면 그죠? 사실 이거잖아. 예. ln x의 미분이 그죠? x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x 그대로 두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시 그대로인 거잖아요. 요게 미분 이렇게 딱 ln 미분한 거죠. ln이 이거가 예. 미분을 하면 아이고. 네. 이거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상수나 상수 하나 생기긴 합니다. 네, 적분 상수니까 그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가 여기서 가요. 요거 제가 과제로 드릴 겁니다. 이거 서치하면 금방 나와요. 네. 한번 시간 한번 내보세요. 그러니까 30분이면 돼요. 예, 요거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예. 제가 과제 원래 드릴게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이. 그래서 이렇게 식이 돼요.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a에 곱한 거, 뭔가 상수를 곱한 거에다가 엑스포넨셜, 그러니까 지수함수에 이런 게 나온다. 그죠? 얘랑 달라 보이죠. 근데 모양은 똑같잖아. 그죠? 상수항이 곱해진 지수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그러면은 얘가 왜 얘인지 유도를 해보자는 거지. 예. 괜찮죠, 여러분? 예, 괜찮죠? 예. 안 괜찮나? 가셔야 돼 지금? 슬슬 가야 돼?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래서 얘를 유도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그죠? 지금 우리가 푸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뭘 풀고 있어요? 확률 변수를 풀고 있어요. 요 안에 여기 떨어진 확률. 그다음에 전체 점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푸는 거잖아요. 여기 떨어진 확률이잖아, 그지? 그럼 요거의 면적 전체를 다 곱하면 1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얘도 똑같아. 어디든 확률 변수에 그죠? 정률함수는 무조건 1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정률은 1로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1이어야 돼. 그럼 아까 푸는 거 적분을 해서 1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넣었는데 얘죠, 그죠? 그래서 1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1을 풀게 하는데 봐, 똑같은 거 또 나왔지. 똑같은 거 또 나왔어. 아 미치겠지, 그죠? 그래서 똑같이 가우스 분쇄 풍경도 똑같이 해요. 또 제곱해서 x, y로 쪼개가지고 똑같이 해. 그래서 똑같이 격자별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예. 가우스 적분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겠죠? 지수함수의 제곱승을 전부 다 이걸로 풀 수 있어요. 무시무시하다니까. 예전에는 귀납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조건 연역적으로 풀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문제 풀는데 답지 안 보고 풀고 싶어갖고 식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답하고 근접하진 않고 이상한 식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거 맨날 평생 한 거지. 그래서 적분 구간도 바뀌고 그죠? 예, 식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타의 값을 바뀌어. u는 근데 이제 치환한 거니까 이거 두고 그렇죠. 변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적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적분이 되고 여기가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봐봐요. 이게 하나하나 푸는 거 봐봐요. 되게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뭘 구하려고 했었어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려고 했어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려고 풀다 보니까 점점점 노말 분포식이 나오죠. 되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게 노말 분포식을 딱 봤을 때 논리적으로 뭔가 적용이 안 돼. 이게 뭐 이렇게 생겨 먹었냐.
미는 저 위에 있고 그죠? 분산은 저 앞에 있고 뭐 이렇게 생겨 먹었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문제 풀고 나면 이런 식이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예. 이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4.2에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하려다가 이제 그냥 이걸 설명이 낫겠다 싶어서 갖고 온 건데 이게 이제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게 딱 저거잖아요. 지금 C1이냐 C2냐 그냥 뭐 아니면 도 두 개를 보는 거예요. 바이노미얼을 보는 거라고요. 바이노미얼을 구하는 걸로 하면 이렇게 그냥 이 로짓 함수가 나와요. 이 로짓 함수가 나온다고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뭐 아니면 도니까 로짓으로 하면 돼요. 근데 뭐 아니면 도에 이걸로 이것만 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지난 시간이었죠. 이렇게 풀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클래스 5개야. 그러면 한 개 나누고 네 개 쪼개고 네 개를 또 한 개 하고 3개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건 설명 안 했지만 그건 이미 누가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이변수 함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로짓이 되는데 다변수 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죠? 그 다변수 함수다. 저기 이 다 클래스 이게 멀티 클래싱 멀티 클래스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이 더 이상 이 로짓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풀려면 이제 싹 다 더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맥스 함수 논문 보면서 실컷 봤어요. 실컷 봤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코드는 뭘 해요 결국은 출력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 출력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출력 얘에다가 소프트맥스 함수 있잖아요. 얘가 뭐 하는 거야? 다 더한다고. 다 더해서 이식 계산하는 겁니다. 이식 계산. 이식 계산하면 이식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2개다. 그러면 그냥 로짓으로 풀면 되고 함수가 그 클래스가 많다. 그러면 소프트맥스로 가는 겁니다. 저기 바이노미얼 깨는 시그모이드로 그냥 쪼개버리면 로짓을 역수해가지고 그냥 쪼개버리면 되고 함수가 많다 그러면 걔들을 다 이렇게 더해가지고 나누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인풋에서 이게 똑같이 나와. 자, 그럼 컨티뉴어스 우리가 뭘 가정해요? 딱 봐봐.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이제 그림 이제 이해가 되죠. 3장에서 했던 거 이제 이해 되죠. 그림씩 봐봐요. 뭐랑 닮았어요, 딱? 노멀 분포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이거 푼 거고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이 사람 정말 정리 잘해.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이 사람 거. 예, 정리 잘해놨고 이 사람 내용이 결국 거기 3블럭 1블럭에 나와요. 예, 거기서 다 나와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래픽으로 한 게 많기 때문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괜찮은 자료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요거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딱 보시고요. 오늘 수업이 좀 짧긴 했는데 어쨌든 결국은 푸는 거는요 3장은 똑같아요. 3장에서 푸는 거 2, 3장에서 푸는 거 똑같습니다. 뭐 그림 쪽으로 이제 오히려 더 쉬기 쉬워요 이제.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우리가 뭐 그 라그랑지안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돼. 다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냥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점이 극소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결국은 우리가 연판정을 할 건데 경계를 어디서 그어줄 거냐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식 자체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머릿속에서 굴려야 되죠,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굴려야 되지. 이거 뭐 정리한 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드리거나 아니면 뭐 제가 주말에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대구 내려갔다가 월요일에 제가 휴가 낼 수 있으면 이제 뭐 하나 뭐 녹화해서 올리거나 한번 해드릴게요. 이 내용 재밌습니다. 예, 4장의 내용 재밌어요. 4장의 기본이 돼 있으면 이제 사실 5장은 정말 쉽죠. 너무 쉽고 5장은 사실 우리 다 아는 거긴 하고 다 아는 거죠. 뭐 시안 뭐 SDG 뭐 다 아는 거거든요. 인베리언트, 탄젠트 뭐 다 있습니다. 프로파게이션 방법도 여러분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예전처럼 이렇게 막 선형으로만 푸시는 게 아니죠. 요즘은 로스 함수 뭘로 만듭니까? 뭐가 요즘 대세예요? 아직도 SDG요? SDG요? 요즘 대세는 뭡니까? 네? 그건 옛날 거고. 그러니까 그건 전통적인 거고. 예, 하여튼 결국은 컴퓨터는 선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수로 때려 넣는 수로 가게 되는데. 하여튼, 질문 같은 거 있습니까?
책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그래도 한 번씩 보세요. 요즘 기계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저기 뭐야 뭐 코파일럿이니 뭐 챗GPT에다가 그냥 물어봐요. 책을 제가 저번 수업 들으셨죠? 제가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사전 컨디션을 주라고요. 사전 컨디션을 주고 내가 이 책 보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이해시켜줘. 얘는 화도 안 낸단 말이야. 계속 해달라 그래. 이제 뻘소리 하긴 하. 지도 짱나니까 계속 뻘소리 하긴 하거든요. 계속 똑같은 대답 계속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건 이제 제가 프롬프트 잘 짜면 잘 되는 거고. 하여튼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여러분 먼저 텔레그램이나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진도를 좀 많이 못 나가 죄송합니다. 진도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하시고요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정해진 건데 뭐. 다 정해놓고 하는 건데 뭐.